판사님, 저 영감님이 직접 해보지 않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지켜보는 법정안.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 나온 엽기적인 성적 습관은 장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닙니다. 5살 아이를 살해하고 마을 회관에 버린 공범들의 처절한 진흙탕 싸움입니다. 과거를 세탁하고 싶었던 여자와 그 약점을 움켜쥐고 욕망을 채운 노인. 과연 그날 밤 옥수수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대한민국 범죄사상 가장 추악한 공모로 기록된 여수 시아버지 며느리 살인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2000년 9월 9일 전남 여수의 평화로운 섬마을을 핏빛으로 물들인 이 비극. 하지만 이 끔찍한 기록은 법정의 판결문조차 차마 다 담지 못한 인간 밑바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제 그 지옥 같은 가계도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여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 앞에 붙은 낙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딸을 죽인 엄마, 시아버지와 몸을 섞은 여자. 네, 맞습니다. 법이 말하는 저는 그런 괴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 괴물이 되어야만 했는지, 제 속이 어떻게 썩어 문드러졌는지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더러운 판결문을 한 장씩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 피로 쓴 고백입니다. 제 기억 속의 첫 장면은 엄마의 장례식이었어요. 겨우 3살이었죠. 가난한 아버지는 저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었던 그 시절, 저는 사랑 대신 배고픔을 먼저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저는 13살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저는 양말 공장과 실 공장에서 손먼지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공장의 소음과 매캐한 먼지는 제 유년의 전부였습니다. 제 몸뚱이 하나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절이었죠. 89년에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을 때 드디어 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97년 남편의 외도로 모든 게 박살났습니다. 이혼 후에는 친정 식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횟집과 갈비집을 전전하며 서빙을 했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음의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저는 제 팔목을 담배불로 지지며 그 뜨거운 고통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제 팔목에는 그때의 흉터들이 낙인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제 배 아파 낳은 친딸들이었어요. 어느 날 너무 그리워서 큰딸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친구들과 나오던 딸을 불러 세웠죠. 그런데 딸애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옆집 아줌마라고 부르더군요. 엄마가 아니라고, 그냥 아는 아줌마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빨리 가라며 저를 밀쳐내던 그 차가운 눈빛.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다 지워버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도망치듯 도착한 곳이 바로 여수의 그 집이었습니다. 여수에서의 삶은 제게 단순한 새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의식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제가 초혼이라고 속였습니다. 전 남편의 존재, 내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 그 모든 것은 제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였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한꺼풀이라도 들춰내려 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이 거짓말이 들통나는 날엔 제가 쌓아 올린 이 가짜 낙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아는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히 담을 쌓았습니다. 그게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98년 가을, 최 씨가 일하던 갈비집 손님으로 온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 그녀는 결혼한 적 없는 초혼이라 속였고 그 거짓말은 그녀의 마지막 구명보트가 되었습니다. 99년 5월부터 시작된 여수에서의 동거. 전처의 딸인 5살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를 때 최 씨는 그 아이가 제 친딸이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이 가짜 낙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나타나 친딸처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그녀는 진심으로 그럼하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여수 시골집을 찾은 것은 이때까지 고작 3번째였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내려와 보통 2, 3일 정도 머물다 가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녀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99년 추석 때 처음 인사를 드린 이후로 그분은 남편이 없는 틈마다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싹싹하니 이쁘장하게 생겼는디.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을까 싶었지. 근데 나는 처음 본 순간 딱 알겠더라고. 전혀 눈깔에 불안함이 가득한 듯이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어. 며느리 빨래 넣는 뒤 뒤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움찔움찔한 게 참 거시기가 좋아 보이더란 말이여. 내가 예전부터 동네 아지매들한테도 좀 그랬지만 우리 아들 며느리는 좀 특별했어. 내가 전혀 약점만 잡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싶었지. 설날에 아들이 일 때문에 못 내려온 날 밤이었어. 내가 슬쩍 방으로 들어갔지. 2000년 1월 설날, 그것이 시아버지와 맺은 첫 번째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아버지가 제 과거를 들먹이며 제안하셨을 때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동을 피우면 제 과거가 제가 초혼이 아니라는 그 모든 거짓말이 다 들통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순결한 아내로 시아버지에게는 욕망의 배출구로 살며 저는 제 가짜 낙원을 지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서울에 방을 얻어주겠다는 둥, 여수에 따로 살 집을 마련해주겠다는 둥 달콤한 말로 저를 올감했습니다. 제 과거를 약점 잡고 저를 무너뜨린 겁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2000년 9월 9일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 남편보다 먼저 딸과 함께 여수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시어머니는 송편을 빚을 소립을 따러 산에 가셨고 아이는 과자를 사 먹겠다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요. 그분이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최 씨는 몸에 딱 붙는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다 벗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은 상태에서 그 역겨운 행위를 받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옥수수를 손에 든 5살 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엄마, 뽀뽀는 아빠하고만 해야지. 할아버지는 왜 엄마랑 뽀뽀해? 나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엄마가 할아버지랑 이상한 거 했다고 다 말할 거야.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방 안의 두 사람에게 지옥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는 성관계가 뭔지 몰랐지만 엄마가 할아버지랑 뽀뽀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게 뻔했습니다. 최 씨의 낙원은 그녀의 모든 거짓말은 거기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는 과자를 먹으러 다시 밖으로 나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사리로 가득 찼습니다. 얘야,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텐게. 저것이 입을 열면 너도 나도 끝이여. 너 그 과거 탄로나면 우리 아들이 너를 보겠냐? 기회를 봐서 베개로 입을 막든지 아님 기절을 시켜버려라. 외진탕으로 실신을 시키든지 해. 기절만 시켜놓으면 그 뒤는 내가 다 처리해줄게. 혹시라도 일 잘못돼서 아들놈하고 헤어지게 되면 내가 서울에 좋은 방 하나 얻어줄게. 여수에서 혼자 살게 해줄 수도 있고. 응, 내 말 알겠냐? 무조건 입부터 막아야 해. 그는 끈질기게 저를 세뇌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8시 30분. 큰 방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와 손녀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옥수수를 먹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얘야, 손녀딸 손이 옥수수 때문에 끈적거린다. 데리고 나가서 손 좀 씻겨라. 어여가. 그것은 저에게 내린 사형 집행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욕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선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았죠. 욕실의 차가운 물소리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아이를 데려와 옷을 갈아입혀주는 척하며 엄마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의 숨은 끊어지지 않았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 최 씨의 아내 공포는 이미 이성을 잡아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데려나가 확실하게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시아버지가 쓰던 칼날 길이 13cm의 식칼을 챙겼습니다. 이미 축 늘어져 정신을 잃은 상태였던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몸은 공포와 집착으로 뜨거웠습니다. 마을 길은 어두웠고 파도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동네 사람 한 명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이 며느라기, 이 밤중에 애를 안고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애가 어디 아픈가 보네?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이라도 가야 쓰는 거 아냐? 내 오토바이로 태워다 줄까? 평범한 주민의 물음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심장이 멎는 순간이었죠. 대답도 못하고 급하게 마을 회관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아직 붙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확실하게 끝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킨 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눈먼 집착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행위 끝에 아이의 숨은 멎어버렸습니다. 제 손에 묻은 피가 따뜻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니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한 채 떠난 아이의 눈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시아버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며느리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취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수사관님,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계속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단 게요. 며느리가 애를 찾으러 나갔다가 한참 뒤에 들어와서 애를 찾았다고 난리를 치길래 제가 마을 회관으로 가본 것이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를 죽입니까? 며느리가 평소에 애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불안해하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구만요. 저는 우리 아들 얼굴을 어찌 보라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척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밤늦게 손녀가 없어져 온 식구가 찾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사실 그 적막한 시간 동안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알리바이를 짜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며느리가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려 한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이를 입단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신 경찰한테 며느리가 세탁기 돌렸다는 말 절대 하지 마.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며느리 의심받으면 우리 아들 인생은 어쩔 거야. 그냥 우리 둘 다 TV 보고 있었다고만요. 우리 며느리 불쌍하잖여. 그냥 덮어줘야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살인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질 조사실에서 시아버지가 모른다고 발뺌을 할 때 며느리 최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시아버지의 뺨을 세차게 2번 때렸습니다. 이 나쁜 영감탱이야! 왜 거짓말해? 당신이 시켰잖아!
무덤까지 가져가자며, 방 얻어준다며, 당신이 기절시켜 놓으면 뒤처리 다 해준다고 꼬드겼잖아. 이제 와서 나 혼자 다 뒤집어 씌우는 거냐고. 내 과거 안 불겠다고 약속했잖아. 이 더러운 인간아. 최 씨의 분노는 시아버지를 넘어 수사관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사를 받는 내내 자신의 범행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의 소매를 붙잡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초혼이 아니라는 거,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거, 제발 남편과 시가 식구들이 모르게 해주세요. 그 사실이 알려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의 생명보다 자신이 쌓아 올린 가짜 낙원을 지탱하던 그 거짓된 신분이 훨씬 소중했던 겁니다. 그녀는 제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더러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법정을 나오며 웃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길러온 손녀를 죽일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전 남편과의 상처와 아이 생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단독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영감님은 저분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 제가 안 해봤으면 그걸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말하겠습니까? 침 발라서 넣는 그 구역질 나는 습관을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저 노인네의 몸이 제 몸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 진술은 벼랑 끝에 서 있던 재판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검찰은 즉시 시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남편은 성관계할 때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친구하고도 노란하고 친척하고도 그러더니 결국 며느리까지. 제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한평생을 살았는지 원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다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말할 겁니다. 제 남편은 짐승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진실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가 범행 전 손녀에게 과자를 사 먹으라며 내보내고 아내에게 소립을 따러 가라고 유도한 정황도 유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다시 유죄가 되었고 두 사람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불륜도 살인 공모도 부인했지만 며느리의 몸이 기억하는 그 천박한 습관까지는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가난과 소외 속에서 자라난 한 여자가 가진 결핍이 어떻게 광기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 결핍을 파고든 권력적인 노인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말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살인을 선택했고 시아버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며느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희생된 것은 아무 죄 없는 5살 아이였습니다. 도대체 왜 내 아내가 딸을 죽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의 관계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랑 내 아내가 불륜이라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 딸을 내 손으로 키워준 할아버지가 어떻게 내 자식을... 저는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남편의 통곡 소리가 여수 바다를 메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내와 몸을 섞고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그 남자의 삶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2003년 10월 판결이 확정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륜이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썩어버린 기록만이 남습니다. 범죄자 최 씨는 3살 때 엄마를 잃고 공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전 남편의 배신으로 친딸들에게까지 외면받았던 그녀에게 여수의 집은 마지막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시아버지의 추악한 욕망에 응하는 것이었고, 끝내 목격자인 5살 손녀에게 칼을 들이대는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년의 욕심 때문에 자식과 손주를 모두 잃은 시아버지. 그리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저주가 되어버린 아들. 인간의 욕망이 이성을 삼키는 순간, 가장 따뜻해야 할 집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여수 섬마을의 기록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깨져버린 인륜에 대한 슬픈 자화상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평화는 과연 진짜입니까?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의 얼굴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며느리 최 씨의 고백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진실은 봉인될 수 없으며 죄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여수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공모살인 사건 기록을 여기서 마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오늘 이 기록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을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